부동산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 말, 바로 재개발이랑 재건축이죠. 아, 낡은 건물 허물고 새로 짓는 거겠지? 대충은 알겠는데 둘이 정확히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그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둘의 차이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둘은요, 도시를 살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내 재산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본부터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개념을 확실히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봐야 할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큰 그림부터 시작해볼까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하나의 큰 법 아래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여러 방법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도시 정비 사업 중에서 왜 유독 이 재개발, 재건축에 주목해야 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든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먼저 재개발부터 볼게요. 재개발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동네 전체를 갈아엎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냥 건물 하나가 아니라 동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공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건물만 낡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거나 동네에 흔한 공원 하나 없는 것처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동네의 기본 인프라 자체가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다시 내놔야 하고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재개발은 그냥 아파트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시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없던 길이 생기고 학교가 들어서고 상업지구가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재건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동네 전체가 아니라 딱 특정 건물만 목표로 하는 건물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그러니까 동네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도로도 잘 뚫려 있고 공원도 있고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유독 어느 한 아파트 단지만 너무 낡아서 수명이 다했을 때 그때 추진하는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그 아파트 소유주들이 우리 집 값을 좀 올려보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성격 자체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이나 여러 책임 소재가 재개발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의 핵심은 딱 정해진 아파트 단지 내부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주변 동네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낡은 우리 아파트만 멋진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거죠. 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각각의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왜 이게 완전히 다른 사업인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한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법적 성격부터가 다르죠. 재개발은 공익, 재건축은 사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은 이 건물이 정말 위험한가를 따지는 안전진단이 필수고요. 반면 재개발은 동네 전체가 문제니까 굳이 개별 건물 안전진단을 안 합니다. 세입자 권리도 보세요. 공적인 재개발은 세입자 보상이 의무지만 사적인 재건축은 그럴 의무가 없죠.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이익이 생기면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재건축에만 적용됩니다. 정말 다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료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복잡한 차이점들이 도대체 나에게, 특히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투자자에게는 왜 중요한 걸까요? 결국 이건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왼쪽의 재개발처럼 초기 투자금은 좀 적게 들지만 긴 시간과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동네 전체가 천지개벽할 때 큰 수익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의 재건축처럼 사업 예측은 비교적 쉽지만 까다로운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변수를 감수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갈 것인가?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죠. 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요, 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동네를 바꾸는 것이고, 재건축은 건물을 바꾸는 것이다. 집이 서 있는 거리 전체를 뜯어 고칠 거냐, 아니면 딱 우리 집만 고칠 거냐의 차이인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우리 동네에 지금 필요한 건 동네 전체를 바꾸는 재개발일까요? 아니면 낡은 아파트 하나를 바꾸는 재건축일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도시의 변화를 읽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